화학 평형 양론과 관련해서 이 수능형 문제 중에서 상당히 계산이 독특하달까?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반응인데 A라고 하는 놈이 B 요거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B로 반응을 하니까 이건 일종의 분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A 기체가 E, B로만 되니까 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입자의 개수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A가 점점,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한 개가 없어지고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읽으면 초기 조건에 이제 피스톤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A만 처음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A만 처음에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A가 이제 B가 되는 건데 이때 문제에서는 자, 요 외부 압력, 이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이제 외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A가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B가 되면 A가 B 되면서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있는 외부 압력은 일정하면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부피는 점점 증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무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에서 증가하는 그런 이제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실험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 온도는 T였고요. 그리고 이 내부 기체 전체의 밀도가 이렇게 표현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밀도가 그냥 밀도가 아니고 전체의 밀도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처음 상태는 평형 상태는 아니니까 평형 상태는 제시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런 상태로 얘가 평형 1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부의 A가 B가 돼서 A도 좀 남아있고 B도 생기고 하는 그 첫 번째 평형 상태에서 밀도가 3D가 되고 그때 평형 상수가 K1이라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 온도를 바꾸었어요. 알겠죠? 온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되었을 때 또다시 새로운 평형이 만들어지면서 내부의 밀도는 3D에서 2D로 바뀌고 평형 상수는 K2가 된 거야. 그럼 이런 조건에서 바로 이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 온도에 따른 평형 상수가 되겠죠? K1, K2. 요 B 값을 계산할 수 있겠냐는 거지. 자, 실제 이제 이 문제를 풀면 뭐 심각하게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의외로 이제 그 문제가 이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요 미르도 뭐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르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요 미르도는 원래 뭐를 뭐로 나눈 것이요? 바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 주어져 있는 이 그릇이 딱 봐도 무슨 그릇이냐면 피스톤이니까 닫힌 그릇이거든. 그지? 그럼 그 닫힌 그릇 내에서 A만 있었는데 그 A가 일부가 B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이 내부가 닫힌 그릇이니까 저기에 있는 이 질량 어떻게 써요? 내부가 그 질량이 변하겠어요? 고정돼 있겠어요? 고정돼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밀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냐? 오호,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사무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녀석의 부피,
부피. 당연히 이제 A가 됐건 B가 됐건 다 기체잖아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하여튼 내부 전체의 부피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여기에 있는 미르도랑 어떤 관계다? 미르도랑 어떤 관계다?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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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432를 432 반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지. 삼수하겠죠? 이제 여기에 이 V 이건 뭐겠어요? V, V. V는 임의로 정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V는 임의로 정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라고요? 반비례라며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봐라. 비례상수요. 상모가 비례상수. 비례하건 반비례하건 비례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V로 두고 431을 역수를 취하면 얘하고 얘가 반비례 관계인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알겠죠?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를 또 표현해 볼 수 있냐면 기체 몰수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기체 몰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A가 됐건 B가 됐건 다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V는 nRT 이걸 만족하겠죠. 그죠? 만족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밀도도 A나 B의 특정 성분의 밀도가 아니죠. A하고 B가 다 섞여 있는 전체 밀도 정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부피라고 하는 것도 A 따로 B 따로가 아니라 A하고 B가 섞여 있는 전체의 부피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자 이렇게 써서 이게 전체 몰수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PEX 거기 앞서 표현한 외부 압력인데 그 외부 압력이 결국 A하고 B가 섞여 있는 전체 압력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압력에다가 전체 부피 곱하고 RT로 나누면 그게 저기에서 전체 몰수에 대한 개념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 여기서 자, 어차피 이만큼은 뭐예요? 상수죠. 왜냐하면 전체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부피를 온도로 나눈 것. 보이시죠? 부피를 온도로 나눈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전체 몰수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전체 부피를 온도로 나누어 보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 쟤는 그냥 온도 T 온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온도잖아요. 그러면 부피를 온도로 나누라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자, 똑같이 해봐요. 뭐를? 부피를 온도로 나눠라. 알겠죠? 부피를 온도로 나눠라. 그러면 얘로 나누라는 거 아니야. 그럼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자, 부피를 또 온도로 나눠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 부피를 온도로 나눠라. 그러면 2분의 1을 3분의 4로 나누란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얘는 보시다시피 8분의 3이야. 8분의 3. 바로 8분의 3 t분의 v.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바로 2분의 1을 3분의 4로 나누면 8분의 3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 잘 봐요. 4분의 1, 3분의 1, 8분의 3. 그럼 여기에 있는 t분의 v, t분의 v는 지금 다 같은 거야, 다 다른 거야? 다 같은 거지. 같은 것에 대해서 4분의 1, 3분의 1, 8분의 3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6대 8대 9다. 맞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4분의 1대 3분의 1대 8분의 3은 6대 8대 9. 아시겠어요? 어차피 t분의 v가 뭐하기 때문에? 다 같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이런 식으로 6대 8대 9의 비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사무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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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어머 난데없는 n제로 이건 뭐라는 얘기겠어요? 또한 비례상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6, 8, 9라고 하는 이 물리량은 뭘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6, 8, 9 뭐 하려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바로 n 토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A가 B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각 평형 상태에서 A하고 B 사이에 뭐 혼합이 돼 있을 텐데 그때 전체 몰수를 이렇게 6, 8, 9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무실 알겠습니까? 여기죠. 좋아. 좋았어.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보 이제 필요가 없죠.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지울게요. 자, 지우면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처음에 반응식이 A가 2B로 이렇게 이제 쪼개지고 있는 반응이죠. 사무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맨 처음에 몰수가 몇 몰이었어요? 맨 처음에 몰수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만? A만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6n제로 이게 A 전체에 대한 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돼요. 자, 반응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x만큼 없어지면 얘는 얼마나 생긴다? 2x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끝이 나요. 그러면 요래. 맞습니까? 맞죠?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하고 얘를 더했어. 그럼 그 값이 뭐야? 만약 이 두 개를 더했어. 그럼 그게 6n제로 더하기 x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라 크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까 결국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일반적으로. 바로 얘가 전체 몰수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전체 몰수 상황은 6n제로 더하기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평형상수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는 어쨌거나 반응이 A가 2B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바로 A, B, 짜잔 이러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때 문제를 읽으면 평형상수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몰농도 기준으로 평형상수를 표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의 B. 그리고 여기 B의 화학연료 수가 2니까 여기 2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당연히 평형상태의 농도비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몰농도니까 몰수를 부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NA라고 하는 건 각각의 몰수고요. 얘는 부피가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자, 한 다음에 맞나요? 맞아요? 즉, 각 A하고 B의 몰수 B에다가 몰수 B로 표현된 거에다가 전체 부피를 한번 나눠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몰농도 기준의 평형상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상목씨 평형상태에서 A 몰수 얼마예요? 평형상태에서 A 몰수. 평형상태에서 A 몰수. 일반적으로. 요거죠. 평형상태 B의 몰수는? 요거죠. 요거.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럼 이때 요 자리에다가 요걸 놓고 요 자리에다가 요걸 넣으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겠네. 아시겠습니까? 삼수 알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게 전체 몰수죠. 전체 몰수가 6n제로 더하기 x죠. 그리고 평형상수가 이런 걸로 표현되죠.
그러면 요 전체 몰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전체 여기 있잖아요. 뭐 여기 다 있잖아. 그 전체 몰수에 대해서 각 공역의 평형상수가 요거잖아. 그럼 전체 몰수에 대해서 평형상수가 요거잖아. 이걸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지. 바로 평형 1에서 전체 몰수가 있을 거고, 평형 1에서 평형상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부피가 나올 거고, 그리고 평형 2에서 전체 몰수가 있을 거고, 또 그때 부피가 있을 거고. 아시겠죠? 선생님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요 위에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자, 그러면 여기 평형 1에서 전체 몰수가 8은 제로였죠. 그러면 전체 몰수가 이런 꼴로 표현됐으니까 이게 8은 제로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뭐란 뜻이지? 2n 제로.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평형 1에서의 평형상수는 k1이니까 k1은 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평형상수가 이거였죠. 요거.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쓰면 6n 제로 빼기 x 분의 x 제곱 곱하기 요건데, 자 x가 각각 뭐라고요? x가 2n 제로라고 했죠. 그럼 저기에 넣어요. 그러면 저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x에다가 2n제로 놓고 또 x에다가 2n제로 놓고, 이건 전체 부피인데 전체 부피가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게 전체 부피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부피가 처음에 4분의 v였는데 평형 1에서는 3분의 v 그 다음 2분의 v. 그럼 요 전체 부피를 여기다가 넣는 거지. 됐나요?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온다? 저런 꼴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사무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평형에서는 저 n 토탈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9n 제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관계니까 9n 제로면 이때는 x가 뭐란 얘기겠어요? 3n 제로란 얘기겠죠? 그럼 이 3n제를 이제 어디에 넣어요? 여기 넣으라고. x 여기 넣으라는 거지. 그러면 3n제로 넣으면 자 이렇게 되고, 이때 평형 2에서의 전체 부피 평형 2에서의 전체 부피는
이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를 정리해라. 그럼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짜잔. 삼수학죠? 저런 식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 평역이라고 하는 개념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내용을 얘기했었죠. 사무씨 기억나요? 우리 많이 뭐 했던 거? 그래서 뭐 연력학 제2법칙부터 해가지고는 케미컬 포텐셜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평형상수에 도달하고 나면 저렇게 화학 반응에 적용해가지고 양론하고의 관계를 저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묘하게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나 수능형 문제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 화학 평형,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하고 케미컬 포텐셜 이런 거를 크게 언급하지 않는데 저 화학 양론 문제에 있어서는 이 수능형 문제가 오히려 일반화학 책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통합적이고 기발한 풀이를 요하는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한 예가 이거니까 이렇게 풀어 나가는구나. 그래서 밀도로부터 기체 전체의 부피 정보 그리고 그걸로부터 전체 몰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차 지금 문제 아주 재밌는 문제다. 오케이 됐다. 응? 적어?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빨리 적어. 자 여기 줄게요. 이거 쓰면 되죠? 여기 줄게요. 그다음 몇 번이냐? 구였어.
자, 이거 썼어? 썼죠? 썼죠? 아이고. 자, 구해보세요. 시작. 다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뭐 계산해보세요. 자, 다 구했어요? 계산 봅시다. 계산. 계산하세요, 빨리. 응? 계산기 안 가져왔어요? 계산기 해봐요. 계산해서. 자, 계산 다 돼요? 대단한데, 상무 씨. 이야, 열심히 이제 딱 입력해가지고. 응? 오, 상무 씨 대단하다. 계산기 힘을 빌려가지고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냥. 요씨, 대단해. 어? 이렇게 똑똑한 애인데,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 이렇게 똑똑한 애가. 상무 씨 잘할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상무 씨 잘할 거야. 상무 씨 힘내요. 알겠죠? 그래. 상무 씨 나 미워하는 거 아니죠? 미워한다고요? 그래.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계산기가 믿을 게 없대, 왜? 어? 아이고. 자, 볼까요? 우선 문제는 그 등원 조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300켈빈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 문제 전체를 다 풀 때 뭐 300켈빈이 뭐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온도는 변함없다는 뜻이고요. 온도가 변함이 없으니까 뭐도 일정하겠어요.
평형상수가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평형상수는 누구의 함수니까? 온도의 함수니까. 그래서 등온이라고 준 이유는 바로 평형상수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K는 평형상수인데 이때 뭐 꼭 이런 표현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 C라는 표현이 있죠. C. 뭐 줄임말이에요? 바로 농도를 뜻합니다. 농도를 줄여서 저렇게 C로 쓴 겁니다. 농도 영어로 뭐라고요? concentration 이라고 하죠. 이걸 농도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농도 기준의 평형상수. 그게 0.01. 참으시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반응인지 봤더니 오호 바로 수소하고 프로린 요 기체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HF 이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초기 농도를 보니까 초기 농도가 그 반응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반응물 포함해서 생성물도 처음에 있었던 거지. 이럴 때 여기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고 평형 상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때 이 각각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당연히 이건 초기 농도고 반응을 시작하고 나면 평형 상태에서 각각의 농도 표현이 약간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십니까? 여기서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부터 해볼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이거. 우선 뭘 계산해 볼 거냐면 기억날라고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죠. 제 표현이 뭐예요? 그렇지. 바로 반응 지수야. 그지? 반응 지수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주어져 있는 물질들의 초기 농도 혹은 뭐 딱 현재 주어진 농도로 표현되는 게 바로 반응 지수죠. 그럼 여기에서 반응물들이 있고 생성물들이 있으면 그 반응 지수를 이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제로라고 표현하는 건 초기 농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그 초기 농도가 어딨냐면 여기 있으니까 쟤네들을 여기다가 슉슉슉 집어넣어 보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럼 쟤를 슉슉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이런 계산할 때 이런 거 빼먹으면 이거 빼먹으면 어떻게 돼? 빼먹으면 완전 나가리죠. 성무씨 나가리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뭐 한 대강 계산을 좀 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21이니까 2로 나뉘어지고 하면은 얘가 이 정도 되나? 맞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이렇게 되겠죠? 맞아? 틀렸나?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러면 계산해봐요. 대략 얼마나 나오나 계산해봐요. 계산기로 뭐 정확한 값은 필요 없고 대략 얼마쯤 나와요. 얼마야? 계산하면. 그럼 숫자로 계산하면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 7점 얼마? 10만에 3승? 어. 그래서 얘를 계산 완료하면 대략 이 정도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거 계산 왜 했을까? 바로 평형상수랑 비교하기 위해서죠. 그럼 그 평형상수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0.0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0.01에 비해서 지금 이 값은 얘에 비해서 더 커요,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죠. 이 0.01이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가 더 작다. 작다는 거 아니에요. 작다는 뜻은 분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뜻은. 분 뭐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뜻은 바로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응에서 아주 이제 원론적으로 풀자면 처음에 이렇게 반응의 자발성 판단을 위해서 반응지수하고 평형상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정반응이 진행되겠다, 역반응이 진행되겠다를 판단하는 거지. 상호씨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평형양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비교했던 것에 의하면 정말로 정반응이 진행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정반응이 뭐 어쨌건 될 거예요. 그죠? 어쨌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양론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정반응이 된다고 했으니까 반응물의 일부는 없어질 거고요. 생성물 일부는 만들어지겠죠. 이때 화학연료 개수가 1대 1대 1이니까 1대 1대 2의 개념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평형 상태의 농도는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게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저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농도 기준의 평형상수 표현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요거뿐에 요거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개념 그대로 평형상수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군요.
맞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요 값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럼 얘는 뭐라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정식은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이제 x의 제곱이 들어갈 테니까 2차는 맞죠? 그럼 어쨌건 이건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원론적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풀 수 있죠. 근데 풀고 싶어요, 풀고 싶지 않아요? 이런 2차 방정식 막 풀고 싶어요? 풀고 싶지 않죠. 왜냐면 이거 제곱 푸는 순간 계산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산기로도 시도를 해보지만 계산기로 해봐도 그냥 약간 참 좀 떨떠름하고 무슨 말 나겠죠? 이게 풀기 애매하다고.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맞지만 이게 푸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이지. 풀기 쉽지 않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이런 테크닉을 씁니다. 바로 그냥 난데없이 역반응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3호씨 무슨 반응? 무슨 반응이 된다고 가정한다고요? 역반응. 그럼 역반응 무슨 말이지? 자, 역반응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 생성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생성물이 없어지는 게 역반응이에요? 생성물이 없어지는 게 역반응이죠. 그래서 난데없이 이 생성물이 없어졌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없어지려면 바로 얘가 이만큼 반응해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사무실 맞아요? 그럼 이때 이 주어진 반응의 화학양론 개수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2지. 그럼 얘가 없어지면 얘 둘은 생겨야 되겠죠. 역반응이니까. 그럼 얼마나 생기겠어요? 1대 1대 2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아마 계산이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સમ자겠죠? 자, 잘 보시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숫자가 훨씬 지저분했어요? 훨씬 깨끗해졌어요? 숫자가 훨씬 예쁘장해졌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정반응이 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반응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y만큼 없어지면 y만큼 없어지고 이 y만큼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다시 평형을 이룬다. 면 이렇게 되겠군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평형상수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분의 요거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이 값이 0.01이 된다 이런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이것도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잘 봐요. 이것도 2차 방정식이고 이것도 2차 방정식이지만 어디가 훨씬 해볼만 해요? 이것이 해볼만 하죠. 그럼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면 뭐 그냥 진짜 얘는 해볼만 해요. 그래서 이제 풀면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잠시 오케이?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y를 구하면 자 y가 어떻게 되느냐? 뭐 계산기를 이용하건 뭐 근해 공식을 이용하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평형 농도. 자, 그 평형 농도 예를 들어서 H2. H2의 평형 농도가 요거래요. 요거. 그럼 여기서 요거니까 요 Y쪽 요거. 얘를 여기다가 쇽 넣어요. 쇽 넣어. 계산하면 뭐 나오겠지? 이때 이제 계산기 쓰는 거지. 그럼 대략 값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말이죠. 삼수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다 저렇게 구하면 되겠죠? 저 자리에다가 y 다 넣으면 최종 평형 상태 농도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삼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면 저 평형 양론이 조금 더 편리하게 풀려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자, 봅시다. 앞선 반응의 자발성 판단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정반응이 분명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시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쉽지 않다.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역반응이 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씨 맞아요? 저래도 돼요? 저래도 되나요? 왜 저래도 되죠? 음. 음. 뭐 그래?
아, 그런가요? 자, 이 경우 실제로는 정반응이 되거든요. 실제로 정반응이 된다를 아까 반응의 자발성 판단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역반응을 해도 될 거냐는 거예요. 아니, 정반응 된다는데 왜 난데없이 역반응이냐고. 그리고 왜 이런 풀이가 가능하냐고. 어. 아, 어차피 몰수빈 똑같다고요? 뭐 그런가요? 아니, 분명 정반응 된다고 했는데 왜 난데없이 역반응으로 가냐고. 이때 우리는 이 반응에 대해서 이 뭐냐면은 수리적인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식의 그 반응은 정반응으로 가지만 실제 계산은 역반응으로 간다고 계산하고 푸냐 이거죠. 그래서 역반응을 완전 몬 다음에 일부 정반응이 다시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런 테크닉의 근거는 바로바로바로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을 요렇게 바꾸면 나머지 부분들이 그냥 싸그리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요? 성모가 맞아요? 어? 해봐 빨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둔다면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게 요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초중고 12년을 통해서 이런 테크닉이 뭔지 수학 시간에 배우죠.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런 테크닉의 이름이 뭐예요? 자, 뭔 말이냐면 이거는 그냥 1차 다항함수죠. 얘도 1차 다항함수죠. 그럼 1차 다항함수를 1차 다항함수로 치환하는 데 있어서 무슨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어요? 언제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치환을 하는 건. 이걸 2y로 잡건 3y로 잡건 뭐래도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죠. 즉 이런 식의 초월함수도 아니고 이런 1차 다항식은 치환을 할 때 제한 조건이 1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수라면. 실수에서는. 이게 전부 다 실수 아니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적 테크닉에 뭐냐면 치환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린 항상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응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식의 양론 계산에서는 언제든지 정반응 혹은
역반응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역반응이 100% 진행된다고 가정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수학적 원리에서 치환이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치환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반응이 되건 역반응이 되건 내가 원하는 대로 역반응을 가정하건 혹은 정반응을 가정하건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숫자와 반응식의 패턴을 잘 보고 계산이 편한 쪽으로 이 정반응, 역반응을 모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은 이 반응을 역반응으로 모는 게 편하다고요. 왜 지금은 얘를 역반응으로 모는 게 편해요? 얘를 역반응으로 모는 게 왜 편해요, 지금은? 바로 이게 2차기 때문이에요. 제곱항이 힘들잖아요. 그럼 제곱항을 최대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편리하죠. 그럼 제곱항이 있는데 그걸 0으로 만드는 게 계산 전체를 편리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반응으로 모는 게 보통은 편리할 수 있는데 때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응 100%로 몰아버려도 반응이 더 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정반응 100%로 몰아버리고 그 다음 다시 정반응 100%된 다음에 일부 그때는 역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이 평형양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화학 평형양론을 계산할 때 저런 테크닉이 쓰인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나오고 이후에 삼염기 평형양론, 침전 평형양론, 착용 평형양론에서도 저 테크닉을 계속 쓸 테니 저 사실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알겠죠? 굉장히 자주 나온다.